우리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20%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죠. 지금 그렇죠.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냐 그러면서 20%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 그죠? 몇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로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죠. 그렇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거는. 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그러니까 높이겠다고 그린랜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의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맞는 걸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셋 중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부총리에게로 맞죠, 그죠? 네,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사실 알고 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대사관에서 주한 여러 나라 다른 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그 서한을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그게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건 구두로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상식인데도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그 방미한 것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 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가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한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한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한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그거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죠. 한 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아니, 이 중요한 그 서함까지 다 받아놔 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그런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그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문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간 일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은 지금 당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총리란 자리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 대표를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무엇에 관한 비준도 아니, 그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뭐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제출한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법률들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 생각이? 제가 정말 그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조인트 팩시트의 그 비준 동의보다 그 개별 액션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